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섯 번째 영상이고요. 안전기준 파트에서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설안전 파트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은 보건기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건설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건설 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푸집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그 받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한 이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현업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매회 모든 시험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 토목이랑 그다음에 콘크리트 그리고 가설 요 세 개의 공사 파트는 완전하게 진짜 마스터를 하고 가셔야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이후 내용들이 이렇게 한 개의 조로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에 대한 내용들은 이 1절에 대한 내용을 다 통틀어서 코샤 가이드랑 섞어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커요. 특히나 면접 또는 2차 시험 등등에서는. 그래서 재료는 일단 변형 부식, 심하게 손상된 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문구는 안전보건 규칙을 보시면서 계속 나옵니다. 부재 재료의 사용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입니다. 뭐 다른 또 있거든요. 비슷한 이름이. 네, 한국산업표준. 그리고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의해서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개정된 내용이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조립도 부재 재질, 감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요 네 개 중요합니다. 요 네 개. 요 네 개 필히 숙지해 주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거푸집 조리 시 안전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조 신설. 좀 이 본조 신설 이 말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견도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의 등결재, 콘크리트 탔을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해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뭐 웨지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버팀대 또는 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푸집이 공민의 경우에 버팀대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상이 뜨는 거죠 위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요 내용. 그다음에 제33, 331조의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매회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모든 시험에서 항상 나왔었는데요. 작업발판 일정 거푸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거푸집의 설치, 해체, 철근, 조립, 파설, 콘크리트 면 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이게 문구가 더 디테일해졌어요. 더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예전 그 안전보건 규칙보다. 거푸집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에 거푸집을 말한다. 갱슬클터죠, 갱슬클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항상 갱슬클터 이렇게 암기했었거든요. 갱슬클터. 예. 영어로 쓰셔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영어로 쓰면 오히려 예, 칭찬받으면 칭찬받았지. 가점을 주진 않지만 예, 영어로 쓰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1항, 1호, 1항, 1호, 깽폼의 조립, 이동, 양중. 이 깽폼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이 깽폼으로 많이 이 시공이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슬리폰 클라인폼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건축 공사에서는 깽폼이 이제 대부분이라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이 조에선 조립을 한다. 이 모든 거를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조립 등의 범위, 작업 절차를 미리 그 근로자한테 주지시킬 거.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깽폼의 작업 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할 것. 들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깽폼의 지지 또는 고정청물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교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깽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깽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청물을 미리 해제하지 않도록. 이거를 현업에서 이 깽폼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 안전 관리를 하시든 시공을 하시든 겪어보신 분은
이거를 굳이 이 문구를 읽지 않으셔도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달아서 이게 올려요. 그럼 여기 원래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고정돼 있던 거를 해체를 하고 얘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이미 요 면이 타설이 끝나가지고 양생이 돼서 이 위에를 이제 이 위에 층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체하는 공포물 인양하기 매단 후에 작업을 그럼 당연히 매달고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되죠. 이게 걸려 있어야죠. 그리고 인양접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점을 미리 해체해야 돼. 이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로 인한 사고가 왜 발생을 하냐? 항상 이 건설 현장에서 문제는 빨리 하려고. 예. 빨리 하려고. 빨리 하려다가 이거를 미리 해체를 하고 미리 해체하면 안 되는데 미리 해체를 다 해놓고 이거를 뜰라고.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죠. 깽품 인양 시 작업 발판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깽품 인양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절대. 요 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빨간 표시 해놓은 거는 그냥 그 뭐 트리플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항 2호부터 5호, 2호부터 5호면은 슬립, 클라이밍, 터널 라이닝 그밖에 거푸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해상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질문을 슬립폼에 대한 안전보건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굳이 이거를 이 문제가 무슨 2호에서 5호 이렇게 안 나오죠. 이 슬립폼 클레이밍 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지금 요 내용을 얘기하면 틀린 거고 이건 지금 깽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조립 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 변형 여부 연결 지지제의 인상 유무를 확인할 것. 조립 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 양종, 운반, 장비의 고장, 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 콘크리트의 굵기, 그러니까 양생 정도죠. 거푸집의 무게, 홍합,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 문구가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러운 이탈, 낙하로 인한 근로자가 위험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 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3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기술사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너무 심플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실제 지침 등에 보면은 양생, 날짜, 콘크리트, 뭐 어떤 굵기에 따른 어떤 이 기준들이 정말 시방서등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정도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 거부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 붕괴, 전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지금 요 절이 이 요 장이 사장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동발이 조립 시 안전 조치 사업주는 동발을 조립하는 경우에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침목, 빨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발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동발의 상하 고정,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것. 상하부 동발이의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밑판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배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 그림 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해요, 실제로.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설치하는 경우에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유헤드가 이렇게 생긴 유헤드, 이렇게 생긴 유헤드. 유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해등을 올릴 경우에 해당 상단에 유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설치를 하라는 거죠. 멍해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벌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뭐 이거는 그냥 파이프 서포트 되고 이거는 뭐 다른 뭐 무슨 목재 어디 주사가 되거나 아니면 철골 서포트를 대거나 쓰지 말고 같은 동일 품질의 재료를 대라는 거죠. 방제 접속 교차부 볼트 클램프도 전용 철물. 예. 이게 전용 철물이 있는데 전용 철물 아니고 그냥 대충 그 반생이라고 하는 철사대기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전용 철물로 하라는 거죠. 거부집의 형상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당 이상 끼우지 말도록 할 것.
2단 이상 끼우면 문제가 뭐죠?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현업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2단으로 끼우면 요 사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서 돼 있지만 이게 하중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하중이라는 거죠. 위에서 들어오는 하중이. 밑에는 하중이. 그럼 이게 싹 비틀어져요. 얘는 이쪽으로 삐져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삐져나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면은 이게 뭐 한두 시간 받쳐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뭐 빠지거나 아니면 파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딱 짱짱하게 받쳐져 있는 건데 그럼 이거 망실되잖아요. 손대거나. 그럼 받쳐주는 게 힘을 못 받는 거죠. 이 밑받침에 받쳐져 있던 게. 그러니까 2단 이상 끼우지 말라는 겁니다.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 상하는 경우는 그 깔판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거. 단단히 연결해야죠. 예. 제 332조의 2. 공발의 유형에 따른 조리시 안전조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00%.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지금 2023년 말인데 이 동발이 관련된 사고가 계속 특히 안성의 물류센터에서 5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동바리에 따른 이 데크 붕괴 사고도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되는 거는 데크 플레이트의 그 문제도 있지만 사실 동바리의 잘못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세세하게 강화돼서 나왔는데 요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파이프 서포터 3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원래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파이프 서포트 이어 사용하는 경우에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정유청물을 사용할 것. 요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다 안 하니까, 뭐 2개나 3개만 그냥 저기 볼팅을 하니까. 그리고 높이 3.5m,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연결제 변이를 방지할 것. 공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니까 파이프 서포터고 이거는 공바리로 강간 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 서포트냐 강간 틀이냐. 강간 틀과 강간 틀 사이에 교차가스 설치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발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스의 방향에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설치할 것. 이 그림 옛날 그 안전보건 규칙에는 없었습니다. 이 그림 참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이를 방지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벌이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이내마다 교차가세 방향으로 띠장 틀을 설치할 것.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이 가구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자굴이라는 거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렇게 쓰러져서 정도되는 내용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동바리를 사용하는 조립 방주의 경우 조립 강주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제의 변이를 방지할 것. 시스템 동발이,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 수평, 가세제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발이를 말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수평재는 수직재, 직각, 이거 나왔던 문제죠. 예, 나왔던 문제입니다. 직각으로 살짝 흔들리지 않게, 연결점을 수직태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이지 않도록, 수직 수평화 중에 동발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 수평재,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봉발이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 받침 천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붕 뜨게 하지 말고 유격을 두지 말고 수직재 받침 철미 연결부 교층 길이가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이건 동일한 내용이요. 고형식의 동발이 덮밥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럼지, 탈락을 방지할 것. 양끝에 설치된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제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냥 언제 어디서든 그냥 누군가가 아무한테나 여쭤봐도 답변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333조 조립 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해당 작업구역에 관계자인 사람 출입 금지할 거 금지해야죠. 기상사태 분야 작업 중지해야 되고요. 제품 기계 기계 공구 같은 단어입니다. 재료 기계 공구. 올리거나 내린 경우에 달줄 달포대 사용해야 되고요. 낙하, 충격,
왜 돌발적인 재해 방지역에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발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또 이렇게 그 내용이죠. 사업주는 철근 조립 등을 작업하는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하게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할 것. 대부분 현장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작업 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와 있는데 지금 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제가 막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감히 말씀드리면은 최근 공사가 대부분 이 철골보나 철골빔, 철골 기둥 등으로 이렇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도 상당히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볼을 현장에서 거푸집을 이렇게 짜가지고 볼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철골보가 통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가. 이 기둥이면요. 그럼 이 볼을 여기다 이렇게 앉혀요. 앉혀가지고 여기를 볼팅을 하거나 이제 용접을 한 다음에 여기 데크를 쭉 깔아서 그럼 이게 바닥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이 지금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되게 늦게 반영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콘크리트의 타설. 콘크리트 사업하니까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당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에 대한 거푸집, 동발의 변형, 변이, 집안,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방법으로 거푸집의 동발의 변형, 변이, 치마. 변형, 변이, 치마 이거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변형, 변이, 치마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변형, 변이, 치마. 예,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하셔야 이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숙지하실 수가 있어요. 5회독 넘게 하시면은 이게 익화되세요. 안전보건 규칙은 저는 10회독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워낙 이제 다른 것도 보실 게 많다 보니까 한 5회독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을 이르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설계도상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발을 해체할 것. 이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그 붕괴 사고가 요것도 하나의 기인이었죠. 예, 조기에 해체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편신이 발생하도록 분산 타설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참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타설 작업 콘크리트 프레싱 붐,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말한다. 예, 요건 뭐 CPB를 얘기할 것 같은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거가 이 효과가 이렇게 있으면요. 레미콘이 와서 여기다 이렇게 붙죠. 그럼 얘가 이렇게 붐다가 이렇게 쭉 서서 여기 호수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 현장이고요. 보통 여기 울타리가 있겠죠. 여기 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냥 스르르르 이렇게 뭐 슬러시 내려오듯이 슬러시지만 생긴 게 이게 싹 쪼거든요. 팡, 팡. 그러면서 이게 호수가 뻥, 뻥 이렇게 흔들립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잡는 사람이 오늘 타서 팀에서 가장 오야거든요. 가장 대장인데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이 보통 이 호수 끝단을 잡아요. 왜냐면 그만큼 제일 위험하고 제일 중요한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변의 전선, 고압 전선에 적절한 조치를 할 거. 이 적절한 조치가 뭘까요? 결연 보호구죠? 아니면 이설 조치를 하거나. 예. 그다음에 작업 중에 집안 치마나 아우트리그 콘크리트 타설의 지지를 손상하는 등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거를 제가 사실 이 파트에서는 제가 아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분배가 50m까지도 나갑니다. 뭐 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차량은 여기 있고요. 아웃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이렇게 수증이 쏠리면은 얘가 이렇게 전도가 돼요. 여기가 들리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 아웃트리거의 발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얘가 하중이 여기도 지지가 될 수 있게끔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펌프카 기사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있죠. 왜냐면 이 분대를 움직여야 되니까. 타설을 하는데 한 군데서 쭉 타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산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쭉 돌리면서 이 분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쏘냐, 수도파냐, 쏘냐, 수도파냐 이렇게 치냐 안 치냐 이거를 옆에서 펌프 기사가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는데 여기 옆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가끔가다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쪽으로 헷가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거죠. 불착 작업 등의 위험 방지.
이 기울기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그 코샤 가이드 통해 가지고 예, 그걸로 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선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자 작업할 땐 토사 등의 붕괴, 낙하 등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면 각 호상을 점검해야 된다. 작업 장소, 부석, 균열 유무, 함수, 용수, 동결 유무 상태의 변화. 요거는 뒤에서도 떠나오니까 그냥 이 문구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불착력 붕괴 등의 위험 방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꼭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착 작업 시 위험 방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방호망을 설치, 기보공을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요 세 개가 불착 시의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한 내용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있겠지만 매설물 등의 파손 등의 위험 방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설물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설물에는 수도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관이 있을 거고, 통신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기 하수관 말고도 상수관, 오수관, 예, 그런 게 있을 거고. 뭐가 있겠습니까? 인접 건물에 인터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매설물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예. 굴착기계 등의 위험 방지. 사실 매설물에 관련된 내용은 지하안전평가를 건축공사 시작하기 전에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든 아니면 그냥 지하안전평가든 그거 하면서 다 확인이 되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굴착 방법이라든가 터파기 방법, 흙막이 지보공이 다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굴착기계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굴착기계 등으로 가스 도관, 지중 전선, 그 밖에 의한 위험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국에 근로자가 위험해지게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즉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즉시 중지할 것이야로 해야 되는데 가스는 보통 이렇게 있지 않고요. 보통 가스는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칸이 이렇게 공사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가스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그건 철판 같은 걸 해가지고 요렇게 요게 제가 알기로 1.5m인가 그렇거든요. 예.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지지면서 파면은 바로 이거를 찍어 누르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굴착기계 등의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죠.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 변형 부식, 뭐 변형 부식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손상, 요 내용, 예,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 따라서 조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그림이 정말 심플하게 나오는데 요 그림을 잘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그리실 줄 알면은 흙막이 지보공은 다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흙막이 지보공을 하든 간에 이 그림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유동토합, 수동토합도 여기서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이고. 조립도는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띠장, 부재 등의 치수, 재질, 설치 방법 순서, 요 내용, 예, 숙지해 주시고요. 붕괴 등의 위험 방지. 흙막의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 정기적으로 닭 고해상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낸다. 이상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육안? 예, 육안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계측기계로 합니다. 흑막이 지붕공이 설치가 되면은 무조건 계측기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측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요거랑 같이 해서 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죠. 왜냐면 이 흑막이 그러니까 터키기 공사에서 흑막이 지붕에 따른 사고는 무조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 문구를 봤을 때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혼자 되뇌었습니다. 손상 변형 부식 변이, 손상 변형 부식 변이, 손상 변형 부식 변이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암기가 돼요. 지금 제가 이거를 처음 이 안전보건 규칙을 처음 본 게 제가 이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였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저는 입에 이제 배어 있습니다. 손상 변형 부식 변이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 버틴 기납 정도. 이게 기납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확장하냐, 확장하게 돼 있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접부교라고 암기했었습니다. 접부교.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접부교. 그다음에 치마의 정도.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빨간 표시를 제가 깜빡하고 못했는데 중요한 내용이고요.
알파의 작업 기준. 도심지에서는 사실 발파 공사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게, 외지에 나갔을 때,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파 작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산에서 공사할 때 주로 찾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기출문제를 여러 문제 보다 보면은 대부분 나왔던 게 요 파트에서 주로 나왔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에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면서 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상온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등에는 그 부근에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 정전구, 마찰, 충격, 정전기 등의 폭발을 위한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포 공개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인화성이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검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장전된 화약류 폭발 여부를 확인해야 곤란경 각호의 사항을 따를 것. 요 내용. 여기 보시면 전기 내관에 있는 경우에 발파 모선을 점막에서 떼어 안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 이 경과 후가 아니면 접근하면 안 된다. 전기 내관에 있는 것이 이한 경우에는 외의 것에는 15분. 네, 요게. 참고로 건설안전기사는 요거 이렇게 써놓고 천막에 가로 놓고서는 요거 두 개 쓰라고 하는 경우가 필수평으로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전기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되기 전에 화학류를 장전한 장소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점화 측정 시험을 할 것 나와 있고요. 작업 중지 및 피난 읽어보시면 됩니다. 터널 작업.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화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되고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자동 경보 장치는 개검경 저는 이제 개검경으로 암기했었는데 대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요게 터널 작업 시 인화가스의 농도 측정이라는 거죠. 참고로 터널 작업은 기출로 나왔던 부분이 그 터널 내 작업 시 환기 지침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요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 지금 터널 안은 거의 지금 밀폐 공간 안전관리 지침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산소 농도 측정하고 산소 농도 측정할 사람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산소 농도 측정기 또는 그 측정에 따른 그 농도를 측정해서 작업자를 들이냐 말이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랑 지금 이게 참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낙관 등에 의한 위험 방지, 터널 지붕공, 로포트의 설치, 구석의 제거 등을 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기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계 유지, 이제 눈으로 이제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안에가 가스 제거해야 되고 부착기에 대한 사용 금지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요 내용들은요. 서로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나올 확률이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접 작업 시 등의 조치, 터널 안에서는 인화성 액체나 내성성 불연성 물질들을 이제 해야 되고, 불티 등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작업 중에 불티 등 화재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지, 기인물이 있을지 확인을 미리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요 내용들. 대부분 화재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랑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라든가 불연성 물질, 그러니까 저 화재에 이제 취약할 수 있는 물질들을 사전에 조치해서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소화기 또는 소화 설비 등을 설치를 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 물질을 발산할 수 있는 뷰티 비상막이라든가 버미글라스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랑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점화 물질의 휴대 금지, 방화 담당자의 지정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설비, 작업의 중지. 요 작업의 중지는 사실 지금 요걸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작업 중지 조건이라 작업 중지 그 사항이 있어요. 우리 법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법에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지보공. 터널 지보공은 자 이제 보시면요. 흙막의 지보공은 밑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이 양단에 있는 흙이 일로 무너지지 않게끔 이거를 받치는 걸 흙막이 지봉해라. 터널은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터널이 이쪽으로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끔 얘를 지보하는 거를 지보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보공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밑으로 흙막이를 해가지고 지보공이냐 터널 지보공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흙막이 지보공을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터널 지붕을 보신다면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립도도 재질, 단면 구가 설치 간격, 이음 방법 동일하고요. 이건 이제 단지 여기
기질, 지층, 함수, 용수, 균열, 부식의 상태. 요건 중요한 내용인데, 요 내용들 좀 봐주시고. 조립 또는 변경 시의 조치. 주제를 구성하는 한 세트의 부재 또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목재 터널 지붕은 각 부재의 진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기둥에는 치마를 방지하는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방아치 지붕 조립은 조립도에 따를 것. 주제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에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에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치 위험을 물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이 널판은 건축 공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출입구 부분에 방호선반 이게 이제 이 건축물입니다. 뭐 이 외부에 이렇게 비계가 있다고 치면은 이 출입구가 있어요. 방호선반. 예. 그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출입구나 지금 터널의 출입구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목재 지주식 지붕은 다 강목의 상황을 따를 것. 이 목재식 지붕은 사실 그렇게 나올 확률이 크지는 않아요. 두개 등의 변이를 방지하기 위해 쐐기 등을 사용한 집안의 고정, 양가드 받침대를 설치할 것, 터널 등 목재 지붕의 세로 방향 하중에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양 끝단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읽어보시면 되고 그림 유의 깊게 봐주시고요. 붕괴 등의 방지. 요 부분이 참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뭐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아까 나왔던 흑마기 지붕이랑 똑같습니다. 부재의 기납 정도,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기둥 치마의 유무의 상태.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예. 그리고 교량 작업. 이 교량은 이 작업실 준수사항 필수적으로 요거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면 채석 작업. 이 채석 작업은 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석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교착 작업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채석 작업에서는 지금 이 각각의 조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 요 내용들을 같이 통틀어서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교량에서 만약에 안전보건 규칙에서 교량에서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 요거죠, 그냥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시다. 이 안전보건 규칙만 보실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동바리도 마찬가지고 특설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유도자 배치, 운행 경로 등의 주지 나와 있고요. 다만 케이스는 즉 이게 뭐냐면요.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광이나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피어라고 하는데 피어. 이게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할게요. 이 다리 기둥. 그럼 이 밑에가 먼저 서야 이걸 설치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이 속은 물속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치하냐? 그거가 설명이 되는 게 이겁니다. 예, 이거. 이렇게 이거를 이미 다 이제 시공된 거를 폴차로 가지고 온 다음에 기계선으로 쭉쭉쭉쭉 끌고 가가지고 강 한가운데든 강 한가운데 그 밑에를 좌표를 탁 찍어가지고 얘를 퐁당 담가요. 예, 뭐 퐁당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쭉쭉 넣어서 그럼 누웠을 때 이게 지금 이 위에는 지금 바다고 뭐 강물 이 위에고 지금 이렇게 넣은 거죠. 그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치마관도 걸작범버 재하량 그리고 천정도 보유까지 높이는 1.8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이 여기 되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보시면 예, 여기 나와 있고 배기 설비 나와 있고 송기 설비 나와 있고 예, 그라운드 레벨 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자만등 내부에서의 작업. 산소 구입에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 농도 측정하는 자 지명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근로자 안전을 오려내기 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입자 깊이 20m 초과하는 경우에 외부 연락하기 위한 통신 설비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작업의 금지. 이 설비가 고장되거나 갑자기 물이 스며들어오는 경우에 바로 작업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설도로. 이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이렇게 치고는 식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는 경우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그리고
배수가 이제 경사지게 설치해서 배수로가 물 잘 빠지게 있도록 할 것.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할 것.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절 철골 작업의 위험 방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대도 부태를 체결하거나 견고한 구조대에서는 이제 그 철골의 거리 로프들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견고하게 설치되지 않은 때에는 이거를 절대 먼저 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승강로의 설치. 앞단 간격이 3cm 이내. 단 간격. 단 간격. 고정된 승강원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작장에서부터 철골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이 수평 방향 철과 수직 방향 철과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 작업을 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가설 통로의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여기 있네요.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안전대 부착 설비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들어오면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요거를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걸 뜨기 전에 뜰 때 딱 이렇게 뜨거든요.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훅 해지 장치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타워 크레인 있고 이제 이게 지금 타워로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여기다가 이미 걸어놓고 얘가 뜨는 겁니다. 얘를 요거를 여기다 설치하든 뭐 요 양단에다 설치해가지고 로프를 이렇게 걸어요. 걸고 요 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워로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얘를 그리고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작업자가 CJ용 고소작업대 현장에서 렌탈이라고 하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거나 요거 밟고 올라가서 요 위에 올라가서 안전 고리를 걸고 여기 서가지고 얘 이제 볼팅 양단에 볼팅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설치가 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게 이게 이렇게 설치가 이게 이렇게 가공이 돼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383조 작업의 제한. 이거 너무 기본이죠. 네, 초당 10m.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1mm, 1cm. 이거는 비, 이거는 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예,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해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해체 작업 시 위험 방지는 지금 요 내용 쭉 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해체 작업 시의 위험 방지는요. 지금 이 안전보건 규칙을 어, 보시는 것보다 뭐 사실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이걸 보시는 것보다 그 해체 작업 안전보건 작업 지침이 있습니다. 코샤 가이드에.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해체 작업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 회마다 건설안전기사든 산업안전주사 건설안전 분야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새로운 건물만 짓지 않아요. 해체 작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체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해체 공사를 절대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해체 공사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중약물 취급 시의 위험 방지. 중약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 운반기계, 이하 하역 운반기계라고 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중약물의 구름 위험 방지라 나와 있는데 제목 개정을 해서 2024년 11월 14일 나와 있습니다. 이 개정된 사항인데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중량물이 구름 위험이 있는 방향패 일정 거리 이내로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고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등의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해야 된다. 제한, 아예 출입 못하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역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실 지금 요 6장서부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읽어봐 주시되 요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요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봐주시고, 요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화물의 적재 부분,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요 보면 튼튼한 기본 위에 적재할 것, 칸막이 벽 등이 압력에 견딜 만큼 강도를 지니거나 칸막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돼주면은 지지하게끔 기대 놔도 되고, 아닐 거면은 그렇게 기대 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불안전한 높이로 쌓아 올리지 말 것. 기본적으로 이 불안전한 높이는요, 지금 요거 2단으로 쌌잖아요, 파레트를. 요 3단서부터를 보통 불안전한 높이로 봅니다. 2단 정도까지 요 단위. 파레트를 2단, 파레트 정도가 이제 최대고, 그 위에 이상 놓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항만 하역 작업.
여기 뭐 1.5m 초과하는 경우에라든가 뭐 급성 극성 물질 요 내용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는 내용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영상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는 그거를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쪽에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가볍게 봐주시고요. 벌목 작업 마찬가지입니다. 벌목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내용, 요거는 나왔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요 1번, 2번, 3번, 4번 요 내용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신호 넘어가고요. 감시인 배치, 작업의 제한 요 내용 봐주시되 여기 보시면은 열차의 점검 수리 요 내용대로 열차의 점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동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잔류전화 방전 조치 감전될 수 있으니까 상판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할 것, 발판이나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보수는 충돌 위험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된다. 그리고 궤도의 보수 점검 작업의 위험 방지에서는 안전난간 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울타리 설치해야 되고 충전줄에 절원형 방어구를 설치해야 된다. 운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고요. 계속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지금 415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게 요 내용이 상당히 나올 법한 내용들 뛰어오르거나 뛰어내지 않도록 할 것, 수직 사다리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열차 오르내린 수직 사다리는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 운행되지 않도록 할 것,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안전난간 설치할 수 없은 경우 발 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될 것, 요 내용 좀 인지해서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4절 지하 구간 교량 작업 시 위험 방지도 대피소, 충분한 공간 확보, 그리고 추락 위험 방지, 안전난간, 안정망, 안전대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난간대, 난간대는 이제 수직이죠. 덮개, 계급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계급부가 너무 커가지고 난간을 세우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그다음에 망. 계급부 덮개를 못 쳤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망을 이렇게 쭉 망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망을. 예. 그리고 안전대 부착 설비. 이 생명로프 걸고 작업자가 그 고리를 걸을 수 있게끔. 요게 핵심입니다. 추락 위험 방지 조치는. 우리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보시면은 참고로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매년 200에서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되는 게 850명에서 880명 사이인데요. 그중에서 반이 건설업이고요. 건설업에서 반이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는데 추락 사고에 대한 안전 조치는 어떤 작업이든 간에 그게 뭐 비계 작업이든 가설공사, 콘크리트 공사, 뭐 토목 공사, 뭐 모든 추락에 대한 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요 네 개. 예. 난간, 덮개, 배구부 덮개, 망, 안전대 수축 설비. 요게 핵심이죠. 가장 안전 조치가 소극적인 건 요거죠. 예. 그래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좀 끝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안전 분야는 사실 내용이 지금 안전보건 규칙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는 좀 40분 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뭐 스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영상은 보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